네, 안녕하세요. 고전역학 강의 맡은 박성희입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1학년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습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혹시 까먹었을까 봐 하는 거니까. 혹은 내가 한두 개 정도 헷갈린다, 모르겠다 싶은 게 있을까 봐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문제들을 풀면서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테크니컬하게 접근하고 이게 당연하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추천하는 교재는 그냥 일반 물리책 1단원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미적문학책이나 혹은 파울스 교재 앞부분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진도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리뷰 오브 제너럴 피직스라고 해서 일반 물리 복습이라고 써놨죠. 매트릭스 알제브라, 우리 행렬을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거, 그리고 벡터의 인투이티브 아이디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벡터란 뭐다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먼저 매트릭스 알제브라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우리 행렬이 뭐지? 라고 하면 행렬은 방정식을 쉽게 쓰는 데서 출발했죠. ax 플러스 by는 cx 플러스 dy는 f라는 제가 간단한 식을 예시로 적어놨는데, 여기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a, b, c, d는 우리 방정식의 개수, x, y는 변수, 그리고 e, f는 상수, 이렇게 되죠. 우리 요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놨죠? 그 아래 보면은 그 위치 a, b, c, d는 이렇게 네모 정사각형 모양으로 적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 순서를 맞게 유지하면서 적었고요. x, y는 옆으로 있으니까 옆으로 네, 옆으로 있으니까 옆으로 적었고, EF는 세로로 있으니까 세로로 적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가로 세로를 줄을 잘 맞춰서 적어 놓은 거 플러스 이걸 괄호로 예쁘게 묶어놓으면 이걸 행렬이라고 하죠. 행렬은 행과 열을 합친 말이고요.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매트릭스에서 가로로 몇 번째 줄에 있냐?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얘는 하나밖에 없고, 죄송합니다. 저는 보라색으로 할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네, 첫 번째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있네요. 가로로 몇 번째 줄에 있냐? 우리말로 행이었고요. 영어로는 row라고 해요. 혹시 한글만 알았다면 영어도 알아두면 좋겠죠. 세로로 몇 번째 있냐? 몇 번째 줄에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요거 우리는 우리말로는 열이라고 했고요. 영어로는 칼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칼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렬하면은 m by n 매트릭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로는 m 곱하기 n이죠. 요 아래 거 읽으면은 요 앞에 m은 행이 몇 개냐, 그리고 뒤에 n은 열이 몇 개냐로 이야기를 해요. 왼쪽 위에 첫 번째 A, B, C, D는 행이 2개, 열이 2개니까 2 by 2 매트릭스, 혹은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읽어주고요. 오른쪽 거 빨간 X, Y를 보면은 얘는 행이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1 곱하기가 될 거고요. 열이 2개 있죠. X 하나, Y 하나. 이렇게 2개 있으니까 얘는 1 by 2 매트릭스. 오른쪽 건 뭐겠어요? 2 by 1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렇게 1 by 2, 1 by 매트릭스는 로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로우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비슷하게 by 1 매트릭스는 이미의 얘는 2 by 1이죠. 얘는 칼럼밖에 없기 때문에 칼럼 매트릭스라고 해요. 하나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매트릭스. 자, 저는 이 칼럼 매트릭스를 좀 좋아해요. 이 칼럼 매트릭스가 나중에 우리 벡터랑 연관을 지어줄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행렬이 뭔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 그걸 정의하고 방정식 얘기하려면, 방정식은 미지수 곱하기 변수가 상수와 같다라는 등식이죠. 같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같다는 게 뭐냐? 우리 어떤 행렬이 같다,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하면은, 자, A, B, C, D 행렬과 제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우리말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적어놨는데, 자, A와 기억은 1행 1열이죠.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숫자, 혹은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는 같다. 자, 모든 숫자 C와 디귿은 몇 행 몇 열이죠? 2행 1열이죠. C와 디귿이 같아야 되고,
모든 위치에 있는 숫자가 다 같을 때 우리는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합니다. 즉 왼쪽에 쓴 하나의 식, 행렬로 적으면 하나의 식이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적은 4개의 식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는데 이거 뭐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수학에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배웠죠. 배웠나요? 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정확하게 같은 말일 때, 논리적으로 같은 말일 때 우리는 양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써줄 거예요. 얘는 왼쪽에 있는 말이랑 오른쪽에 있는 말이랑 정말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덧셈을 이야기합시다. 우리 덧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연산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 그냥 대충 더하기 할 줄 알아 로 끝내는데 이건 좀 미래를 위해서 더하기라는 연산을 이야기할 때는 혹은 곱하기라던가 다른 연산을 얘기할 때 보통 항상 결합법칙 성립하는지 찾아주고 교환법칙 성립하는지 찾아주고 항등원, 역원 있는지 찾아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여기는 지금 기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항등원, 역원만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먼저 더하기 어떻게 정의하니? 하면은 마찬가지로 다시 일행일렬 봅시다. a 더하기 기억이 정말로 a 더하기 기억 자리에 있네요. 일행일렬끼리 더해주고 우리는 다른 거 볼까요? 네, 일행이열끼리 더해주네요. 즉 각각을 자기의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주면 돼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항등원, 덧셈의 항등원은 더했을 때 A, B, C, D에다가 미음, 비읍, 시옷, 니응을 더했을 때 다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죠. 우리 항등원의 정의는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튀어나온 애들, 무조건 누굴 해도 자기 자신이 튀어나온 애들, 그 미음, 비읍, 시옷, 니응 얘가 우리는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위에 쓴 식에 의하면 A 더하기 미음이 A고요. A, B 더하기 비읍이 0이고 C 더하기 시옷이 0이고 D 더하기 이응이 0이네요. 0이라고 했나요? 다시 A 더하기 미음이 A고요. B 더하기 비읍이 B고요. C 더하기 시옷이 C고 D 더하기 이응이 D가 돼야 되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려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다 0이어야 돼요. 우리 요거를 모든 성분이 0이기 때문에. 자, 성분이라고 하는 건 여기 들어가는 행렬에 들어가는 각각의 숫자를 의미해요. 각각의 숫자들이 모두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영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버스 오브 에디션이에요. 요거는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인버스 매트릭스는 무조건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하지만 인버스라는 건 그냥 임의로 항상 역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는 인버스 오브 에디션은 덧셈의 역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숫자 덧셈에서 역원은 뭐죠? 마이너스죠.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각각의 위치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요. 마찬가지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어떤 숫자랑 더했을 때 영행렬 덧셈에 항등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 나오는 애를 우리는 덧셈의 역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각 성분에 각 숫자에 모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이럴 때 이거를 계속 쓰고 다니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뽑아서 써줘도 돼요.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마이너스를 뽑아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숫자가 성분에 다 곱해져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앞으로 빼고 혹은 거꾸로 내가 행렬에 숫자를 곱해줄 때 우리가 보통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행렬에 숫자를 예를 들어서 A, B, C, D 행렬을 K 곱해주면은 그냥 모든 이 행렬을 이루는 숫자 하나하나에 모두 K를 곱해주면 된다. 이게 상수배, 행렬의 상수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또 변환시켜서 여러 가지 행렬이 어떻게 다른 거로 바뀌는지를 이야기할 건데 먼저 트랜스포즈라는 걸 볼게요. 트랜스포즈는 우리 얘는 일단원에서 꽤 중요하게 쓰이니까 한번 잠깐 진지하게 보자면 오른쪽 위에 대문자 T를 저는 썼어요. 이게 책마다 소문자 T를 쓰기도 하고 대문자 T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 T라는 게 있으면 요 행렬을 보면은 대각선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대각선을 제가 그려놨죠. 보라색으로. 요 대각선을 우리는 다이아고널 엘러먼트, 다이아고널, 대각선이 0으로 다이아고널이니까 다이아고널 엘러먼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대로 있네요. 다이아고널 엘러먼트의 특징은 I와 J가 같다라는 거고요. 자, 보면은 얘네들 순서가 주황색 친 애들은 B와 D는 D와 B로 바뀌고 C와 G는 G와 C로, FH는 HF로 각각 뒤집혀졌죠. 우리가 마치
다이아고널 엘러먼트를 기준으로 거울로 뒤집듯이 180도 뒤집어주면 이런 걸 우리는 트랜스포즈라고 하고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B를 보면 B는 원래 1행 2열이었는데 지금은 2행 1열이 됐죠. 행과 열에 있는 숫자가 바뀌었어요. 다시 행과 열을 바꾸는 게 트랜스포즈입니다. 반면에 트레이스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요거는 트랜스포즈는 행렬에서 행렬로 가는 방법이었다면 트레이스는 행렬에서 숫자를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행렬에서 뭘 뽑아내냐? 자, 다이아고널 엘러먼트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걸 더해주세요. 끝. 이러면 트레이스 오브 행렬은 무조건 숫자 하나죠. 행렬이 아니라. 네. 이렇게 행렬에서 숫자를 뽑아내는 첫 번째 방법 트레이스였고요. 두 번째는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마찬가지 디터미넌트도 중요한데 사실 디터미넌트 일반적인 공식도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쓸 거, 특히 일반 역학에서 많이 쓸 거, 고전 역학에서 많이 쓸 건 요 2x2, 3x3 바뀌었기 때문에 우린 테크니컬하게 얘로 기억할게요. 얘를 먼저 여러분이 계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나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할 수 있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4x4라던가 좀 더 큰 행렬에 대해서 계산이 쉬워지니까 얘는 먼저 아주 테크니컬하게 기억할게요. 우리 거의 바로바로 구구단 하듯이. 자, AD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가는 건 플러스를 해주고요. 왼쪽 대각선 아래로 가는 건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줘요. 마이너스 BC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디터미넌트는 앞글자를 따서 DET라고 쓰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절대값 기호처럼 행렬 양쪽에 괄호 대신에 이렇게 세로선으로 써주기도 해요. 둘 중에 여러분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x3도 마찬가지예요. 디터미넌트라는 걸 계산하려면 똑같이 오른쪽 아래는 플러스, 왼쪽 아래는 마이너스를 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중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기가 힘들죠. 자, 하나는 만나 볼까요? AEI 맞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CEG 마이너스 CEG 요거는 맞게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근데 나머지가 문제예요. 요거 어떻게 하냐? 제가 여기 좀 간격을 벌려 써놨는데 요 디터미넌트 공식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ABC를 반복하고 네, DEF를 반복하고 그리고 GHI를 반복해 볼게요. 즉 옆에 똑같은 행렬이 두 개씩 더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죠. AEI, BFG, CDH네요. 네, 여기 플러스해서 더해주고 네. 마찬가지 AFH, CDI, CEG 이렇게 세 개는 네,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더 나왔고요. 그리고 네, BFG, CDH도 여러분이 눈으로 빠르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주황색 밑줄 친 부분하고 요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같다라는 걸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만 계산할 줄 알면 거의 일반 역학에서 만날 웬만한 디터미넌트 계산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덧셈 얘기하고 잠깐 행렬 하나에 갖고 열심히 놀았는데 이제 곱셈을 곱셈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목표는 덧셈, 곱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뺄셈은 사실 덧셈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굳이 하지 않을게요. 곱셈이라는 건 아까 제가 방정식 뭐라고 했죠? 행렬은 방정식을 쉽게 쓰기 위한 거였는데 방정식이라는 건 개수 곱하기 상수가 변수다 라는 걸 여러 개 써놓은 것 뿐이었어요. 개수 곱하기 상수를 그대로 행렬 형태로 적어야 아름답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형태로 적어봤습니다. 방금 적은 것 중에 유일한 차이는 네, 우리 ABCD 개수 곱하기 XY 상수 네, 했더니 EF라는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죠. ABCD라는 개수 곱하기 XY 변수는 EF라는 상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XY만 세로로 바꿔서 써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자, 우리 앞에 거 ABC는 몇 바이 몇이었죠? 2x2 매트릭스였죠. 그리고 XY는 2x1 매트릭스였어요. 자, 우리 요렇게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정리돼야 되냐면 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 친 요 안에 숫자가
같아야 돼요. 지금 얘네가 둘 다 2로 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곱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곱셈을 했을 때, 자, 일단 결과값은 네, 요 밑에 초록색 네모 안을 지워주면은 네, 2x1 매트릭스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2x1 칼럼이 다시 잘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썼던 방정식을 다시 적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네, 아까 썼던 방정식이 요거죠. 요 형태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네, A, B에는 보면은 A와 X를 곱하고요. 그리고 B와 Y를 곱해서 더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CX 플러스 DY가 나오죠. 자, 한 가지 더. 우리 요 앞에 있는 A, B는 1행에 있죠.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1행에 있는 건 뒤에 있는 매트릭스의 행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선 보일 수 없지만 열은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은 말이 이상했네요. 앞에 있는 행은 결과의 행이고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이 네, 결과의 열입니다. 요거 지금 저는 그냥 간단히 모티베이션 때문에 요걸 보였는데 이제 3x3 매트릭스 여러분이 만날 가장 큰 매트릭스는 결국 3x3 곱하기 3x3예요. 요 경우를 볼게요. 네, A, B, C, D, F, G, H, I, J, K, L, M, N, O, Q, P, Q, R 요 행렬을 보면은 네,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위에서 모티베이션 얻으면 A, J 곱하고 B, M 곱하고 C, P 곱하면 얘는 지금 앞에 거 1행이었고요. 뒤에 거 1열이니까 결과값은 1행 1열에 적혀야 돼요. 보면은 제가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비슷하게 좀 다른 거 보고 싶어서 다른 거 적어주면 DFJMP를 제가 파란색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몇 행? 여기 앞에는 2행이죠. 네. 2행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는 1열이니까 2행 1열 성분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왔다라는 걸 역시 눈으로 DJ, EM 그리고 FP를 곱한 걸 더해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성분들도 찾아주면 쉽게 우리가 말한 행렬의 곱셈 법칙을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계산을 해주게 될 거고요. 네, 우리 마찬가지. 네,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결과만 얘기하자면 행렬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결합법칙은 되는데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예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거 항등원과 역원을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 곱셈의 항등원은 자 우리 혹시 처음인 친구들 있을까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는 ABCD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더하면은 여러분 구할 때 정말 정의식에 넣으면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자 마찬가지 A 기억, B 디귿 더하면은 A 기억 더하기 B 디귿이 나왔네요. 요게 다시 자기 자신 A가 나와야 돼요. 다시 우리는 요거 곱하기 썸띵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게 보네요. 그게 항등원의 정의죠.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따라서 A 기억 더하기 B 디귿은 A다 라는 식이 나오고요. 나머지 성분들 보면은 총 4개의 식이 나오죠. 이렇게 4개의 식이 나와요. 우리는 요 4개의 식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뭐죠? 변수는 뭐죠? 한글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ABCD가 아니라 ABCD는 주어진 행렬이 될 거고요. 임의의 행렬 ABCD에 대해서 어떤 잘 고른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고르면 이렇게 ABCD가 그대로 나온다 라는 4개의 방정식을 풀면은 우리는 그 행렬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100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1001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숫자 1인데 옆에 짝대기 하나 더 그어진 1이에요. 이거 DS 폰트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혹은
진짜 그냥 여러분 숫자 쓸 때처럼 이거 그냥 1이에요. 숫자 1 쓰기도 하고요. 요 곱셈의 항등호는 이름이 있어요. 너무 특별한 이름인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I라고 쓰기도 합니다. 제가 밑에 조그맣게 숫자 2를 붙여놨는데 요거는 2x2 매트릭스라는 뜻이에요. 요게 또 책마다 I2라고 쓰는 책도 있고 I 안 쓰는 책도 있어요. 그냥 I라고 쓰고 눈치껏 판단해라 요런 책도 있고 I 2x2까지 다 쓰는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재에 맞춰서 대충 눈치껏 1, I, 뭐 1인데 좀 특이하게 생긴 거? 다 아이덴티티구나. 그리고 대충 무슨 행렬이랑 곱했네? 3 곱하기 3 행렬이랑 곱해서 자기 자신 나왔네? 그럼 3 곱하기 3이겠지. 이런 식으로 눈치채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x3는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 보면은 똑같아요. 여기 100, 100, 010, 001 이렇게 대각선만 1이 나왔죠. 대각선 1이고 나머지 연결. 요거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역행렬, 즉 곱셈의 역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용어 하나만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숫자를 일일이 다 적고 예쁘게 잘 위치 맞춰서 적어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실제 숫자 계산할 땐 다 이렇게 하세요. 요거를 통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은데 단점은 팔이 아프겠죠. 지금 우리는 2x2, 3x3밖에 안 했는데 사실 인생에서 훨씬 더 큰 행렬을 만날 테고 여러분 나중에 무한 차원의 행렬도 만날 텐데 이걸 일일이 다 쓰는 건 너무 무리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표현법이 있냐면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실 그냥 행렬 A 하면 요거 요렇게 그냥 대문자 A는 뭐 ABC다 라고 하면 눈치껏 행렬 A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끼리니까 우리는 밑줄 2개 칠게요. 그러면 얘 행렬이구나. 말 안 했는데 얘 행렬이구나 하시면 돼요. 밑줄 2개 치면 행렬이고요. 자, 오른쪽에 제가 요 대문자 A 밑에 자그맣게 숫자 빨간색으로 1, 2, 파란색으로 1, 2를 적어놨어요. 요 앞에 있는 숫자를 보면은 1, 1, 2, 2 1은 빨간 1이 적힌 건 첫 번째 행에 있고요. 빨간 2가 적힌 건 두 번째 행에 있네요. 요 앞에 있는 숫자는 행을 알려주고요. 마찬가지 뒤에 있는 숫자는 열, 칼럼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행, 열 순서로 숫자를 적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행렬을 표현할 때 내가 가끔은 요 안에 있는 숫자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표하는 숫자. 그래서 요 행렬 A에 보통 이렇게 굵은 가로치고 IJ라고 쓰고 IJ는 1이다. 혹은 A 행렬에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소괄호 쳐도 돼요. IJ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거는 사실 조금 모호한 표현이에요. 둘 다 사용해요. 엄밀하게는 행렬 A의 IJ 성분이라는 숫자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실제 계산할 때 숫자로 계산하시면 돼요. 하지만 얘는 행렬을 의미하기도 하죠. 의미상으로는 행렬인데 내가 다룰 때는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면 그냥 숫자예요. 네, 행렬을 이야기하는 숫자예요. 자, 다시 한번. 심지어 요 괄호도 쓰기 싫어요. 정말 숫자기 때문에 저는 밑줄은 행렬에 치기로 했죠. 괄호 빼고 밑줄 떼고 요 AIJ라고 쓸게요. 요거는 다시 한번 그냥 숫자예요. 숫자는 곱하기 순서 바꿔도 되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숫자라서 곱하기 순서를 바꿔도 돼요.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제일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표현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덧셈 그리고 뭐 항등원 역원, 덧셈 항등원 역원 이런 것들 다 이제 이 표현으로 쓰면은 자, 이렇게 A 플러스 B는 C다. 네, 요 식을 그냥 행렬 대문자 A 플러스 대문자 B는 대문자 C다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를 이제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AIJ 더하기 BIJ는 CIJ다. 요거로 쓰면 사실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사실 수학하는 분들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IJ가 뭔지 모르잖아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 요거는 대문자 A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얘는 for all의 줄임말이에요. for all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영어로는 그냥 읽을 때 for all이라고 읽고요. 우리말로 바꿀 때는 모든 IJ가 요거 뭐예요?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죠. 대문자 I라는 집합의 원소일 때 요 대문자 I는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스몰 i, 스몰 j는 정말 인덱스 ij는 1과 2구나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모든 ij에 대해서 라는 얘기니까 a11 더하기 b11은 c11이다. a12 더하기 b12는 c12다. a21 더하기 b21은 c21이다. 이런 식으로 a22 더하기 b22는 c22다. 이 네 개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표현의 장점은 우리가 ij가 지금 인덱스가 1, 2라고 했는데 이 왼쪽식만 볼까요? 요거 ij가 1, 2, 3이어도 괜찮죠? 1, 2, 3, 4여도 괜찮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ij가 1부터 무한대까지여도 괜찮죠? 요 표현은 이미의 모든 행렬의 덧셈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랑 다르게 앞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3x3 혹은 저는 2x2밖에 안 해줘. 2x2밖에 모르는데 여기는 이미의 모든 행렬, 모든 사이즈의 행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심지어 ij가 같을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덧셈의 항등원 aij 더하기 0ij. 자, 우리 영행렬이니까 0ij라고 썼는데 혹은 그냥 어떤 행렬의 ij 성분이 다시 aij가 나온다. 이때 행렬 ij, 0ij라고 썼는데 마찬가지 5ij 혹은 이 행렬의 ij 성분은 정말 숫자 0이다. 다시 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숫자 0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0행렬 나타낼 때 마찬가지 밑줄 두 개를 칠 건데 요 0도 약간 너무 뭐랄까 쉬워서 교과서에서는 그냥 숫자 0으로 정말 써놓기도 해요. 그럼 또 여러분이 눈치껏 숫자 0으로 썼는데 얘는 행렬 더하기 숫자는 없어요. 무조건 행렬 더하기로 들어가면 행렬이 돼야 돼요. 따라서 만약 행렬을 더했는데 행렬 빼기 행렬은 0이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눈치껏 또 0행렬이구나 라고 모든 성분이 0이구나 라고 눈치껏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aij 더하기 bij가 다시 요거 0행렬 항등원이 나왔네요. 요 bij는 aij의 덧셈의 여건이고요. 따라서 각 성분의 요 숫자와 마찬가지 모든 b의 i행 j열에 들어갈 숫자는 a의 i행 j열에 들어갈 숫자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도 사실 엄밀하게는 요거 항상 들어가야 돼요. for all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귀찮아서 생략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엄밀하게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수학을 진지하게 할 때는 요거 항상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계속 우리는 좀 대충대충 슬로피하게 얘기를 하자면 요거 뭘까요? 네, 상수배예요. 요거 의미만 또 한번 살펴보자면 왼쪽에 있는 건 KA라는 행렬이에요. A 행렬에 K배한 것의 I행 J열 성분은 오른쪽 건 뭐죠? 숫자 두 개의 곱이에요. K라는 숫자 곱하기 A의 I행 J열에 들어간 숫자 둘의 곱과 같다. 요게 모든 IJ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라는 뜻이고요. 트랜스포즈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트랜스포즈를 보면은 A의 I행 J열 A 들어갔던 게 J가 앞으로 가고 I가 뒤로 갔네요. 우리는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하면 앞뒤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트레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는데 트레이스는 아까 뭐였죠? 대각선 다이아고널 엘러먼트들을 다 더해주면 되죠. 결과는 무조건 숫자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스를 해주면 sum of i, ai 해주면 되고요. 제가 오른쪽에 i는 1부터 3까지 더했네요. 얘는 이렇게 정해주면은 사실 1, 1, 2, 3, 3이라서 3x3 매트릭스의 곱이었다. 만약 1부터 4까지였으면 a44가 더 있어야겠죠. 요게 트레이스고요. 이 다음에 곱하기 해야겠죠. 곱하기는 아까 얘기했던 한번 눈여겨보면 A, B 행렬의 IJ 성분은 앞에 행렬의 I가 A의 I행이 왼쪽 건 결과죠. A, B 곱한 행렬의 I행 성분은 A 행렬의 I 성분과 관련이 있어요. 마찬가지 A, B 곱한 거의 제열 성분은 B의 J열이면은 B 행렬 뒤에 곱해진 거에 열과 관련이 있고요. 중간에는 K, K
A라는 이제 A의 죄송합니다. A의 열, 앞에 거의 열, 뒤에 거의 행은 같은 것끼리 곱해서 더해준다. 자, 요거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게요. 요 곱셈만 더 트리비얼 하니까. 자, 앞에 거에 이제 초록색으로 쓸게요. 앞에 K, 방금 썸메이션 K, 열에 해당하는 게 요거는 1, 2, 3이었나요? 앞 뒤에 행렬의 0은 1, 2, 3이었죠. 보면은 연두색 숫자 같은 게 D와 J이고요. E와 M이고요. F와 P네요. 오른쪽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을 보면 다시 우리는 요거 1, 1, 2, 2, 3, 3으로 앞에 거에 열, 뒤에 거의 행이 차에 맞아 떨어진다. 바꿔 말이죠. 앞에 거의 열, 뒤에 거의 행이 같은 것끼리 곱해서 더해줬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 다른 것들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 곱하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럼 A, B 요것에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게 네. 트랜스포즈에 IJ 해주면은 sum over K에 AI A에 JK 네. 그리고 B에 I K I가 되겠죠. 왜냐면은 I와 J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I와 J를 바꿨으니까 여기 밑에 거 조금 더 바꿔보자면 요거는 근데 우리 K에 대한 썸메이션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B IJ 형태로 바꾸고 싶죠. IJ 형태로 바꾸려면 요거 한 번만 더 써줄게요. 그러면은 네, I를 앞으로 보내면 P의 KI 네, A의 JK 요건 숫자 곱하기니까 순서 바꿔도 되죠.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왜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끼리 더 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 K가 붙어 있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쓴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쓸게요. 얘는 네. sum over B의 트랜스포즈의 I, K가 되고 네. A의 트랜스포즈의 K, J가 됐네요.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거 바꿔 말하면 정리하면은 임의 행렬에 대해서 A와 B를 곱한 것에 트랜스포즈를 했더니 뭐가 나왔죠? B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게 나왔네요. 즉 곱하기 순서 바꿔줘야 돼요. 네, 요거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써먹을 성질 중 하나라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돌아가서 다시 1행렬, 우리 단위 행렬이라고도 하고 혹은 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 행렬에 i행 제열 성분을 보면은 네, 같으면 1, 다르면 0이 되도록 이렇게 취급해주죠. 네. 행과 열이 같으면 1, 다르면 0이 되도록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혹은 네, 다이아고널의 앞글자를 써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DIAG를 쓰고 다이아고널 엘러먼트가 1이니까 111을 쓰고 나머지는 0이라서 안 쓰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 밑에 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마찬가지. 굳이 2x 3x3로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의 n/n에 대해서 항상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미뤄왔던 이제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곱셈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마찬가지 마지막 죄송합니다. 곱셈의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곱셈의 여건 마찬가지예요. 곱해서 곱셈의 자 어떤 행렬이랑
곱했는데 단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즉 항등원이 나왔어요. 그럼 그 결과로 나오는 미음, 비읍, 시읒, 이응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숫자들이고요. 걔네들이 이루는 행렬을 우리는 역행렬, 곱셈의 역원이라고 하죠. 곱셈의 역원을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데피니션대로 그냥 쭉 써주면 돼요. 정의대로 쭉 써줘서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 미음, 비읍, 그냥 둘이 A, 미음, B, 시읒 하면은 A, 미음, B, 시읒이죠. A, 비읍, B, 이응 하면은 마찬가지 A 두 번째 구야. 이런 식으로 쭉 곱해서 써줬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일단 0이 나오는 거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많이들 안 하니까 0이 나오는 거 한번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각각 이응과 시옷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 미음 더하기 B 시옷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그건 1인데 요거를 쓸 때 네, 요거를 대입해서 써줄게요. 이응 네, 네, 뭐지? 네, 이응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여기가 아니죠? 아, 맞죠? 네, 이응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써줬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다가 대입해서 써줄게요. 이러면은 네,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이제 미음, 비읍, 시읒, 이응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된다는 걸 보이는 거니까 굳이 계산을 뭐 진지하게 다 체크할 필요는 없고 눈을 가볍게 보세요. 마찬가지 여기서 관심이니까 그럼 뭘 봐야 돼요? 분모를 봐야 돼요. 결과값의 분모를 보면은 요거 AD-BC 아까 본 건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디터미넌트죠. 그래서 우리는 A가 A, B, C, D 행렬일 때 A의 역행렬은 우리 보통 지수 표현 써서 마이너스 1을 오른쪽에다 써요. 이렇게 쓰면 우리가 역행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역행렬의 값을 보면 무조건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들어가요. 자, 요거는 사실 임의의 모든 행렬에 대해서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2x2만 보였지만 나머지는 계산이 복잡해서 우리의 친구는 3x3죠. 3x3도 마찬가지죠.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들어가요. A 행렬의 역행렬은. 그러면은 요게 존재하면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이냐 아니냐가 우리는 그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냐 안 하냐. 우리 어떤 행렬은 곱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없는 행렬들도 존재해요. 그런 행렬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역행렬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디터미넌트가 0이냐 아니냐로 판별해요. 0이면 우리가 싱귤러 하다라고 하고요. 0이 아니면은 우리는 논싱귤러 하다. 우리는 역행렬을 잘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쭉 보니까 오른쪽 행렬에 안에 들어가는 게 숫자가 좀 바뀌었어요. 자, 일단 또 눈여겨볼 두 번째, 마이너스가 붙어요.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가 붙고 어떤 건 안 붙어요. 자, 어떤 건 3x3를 볼게요. 어떤 건 마이너스 붙고 어떤 건 안 붙어요. 보니까 그냥 임의 행렬을 적을 때 역행렬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해서 적어주면 돼요. 더 커지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요거 쓰기 귀찮죠. 어떤 책들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네, 우리 인덱스 노테이션 썼으니까 인덱스 노테이션을 표현하면 i 더하기 j 값에 따라서 만약에 0이다. 0이다. 아니라 짝수다. 그러면은 플러스, 홀수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 A, B, C, D 위치도 이상해요. A 자리에 A가 아니라 D가 들어갔네요. 요거 찾는 방법은 A 보면은 A 행렬의 위치를 보면은 여기 D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D는 어떻게 찾냐? A랑 관련지면 A랑 열도 안 겹치고 행도 안 겹치는 게 D죠. 비슷하게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C 볼까요? C 자리에는 B가 들어갔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지만 마이너스는 아까 얘기했죠. I 더하기 J가 얘는 홀수니까
2행 1열이니까 3이죠. 3은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C랑 안 겹치는 거 A랑 D를 제외한 나머지는 B죠. 네, 행도 안 겹치고 열도 안 겹친 건 B죠. 그래서 얘가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3x3 매트릭스는 좀 더 복잡해요. 똑같은 얘기 할게요. 우리 디터미넌트 A분의 1 들어갔고요. 마이너스 위치 잘 찾았고요. 남은 거 하나. 행도 안 겹치고 열도 안 겹치는 거 찾아볼게요. 자, 우리 똑같이 A의 위치에 제가 대문자 A라고 적었어요. 왜 대문자 A냐? 행도 안 겹치고 열도 안 겹치는 거 했더니 숫자가 아니라 행렬이 나오네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요 행렬에서 숫자를 뽑아내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트레이스 아니면 디터미넌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디터미넌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A 행렬은 디터미넌트, 남은 게 EFHI 행렬이죠. EFHI 해주시면 되고요. 좀 이상해 보이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2 한번 볼까요? 이 위치에 대문자 2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2행 2열이니까 2 더하기는 4죠. 짝수네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행도 열도 안 겹치는 거 보니까 ACGI가 행도 안 겹치고 열도 안 겹치네요. 이 행렬 보면은 네, ACGI가 행도 안 겹치고 열도 안 겹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이 네, 하나하나 요 A, B, C, D, E, F, G, H, I가 이제 디터미넌트 A분의 1로 들어가고 역행렬 보면은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그것과 행도 열도 안 겹치는 걸로 만든 행렬 3x3에서 행 하나 빼고 열 하나 뺐으니까 2x2죠. 이 2x2 매트릭스에 디터미넌트가 들어간다 라는 걸 역시 눈으로 가볍게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알파벳 찾아서 체크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는 행렬에 대해서 쭈루룩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역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날 계산들 중에 하나고요. 가장 많이 만난다기보다 당연히 알아야 될 계산 중에 하나라서 가볍게 짚고 넘어갔고요. 이제 우리 혹시 교재 1단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1단부터 벡터에 대해서 우리 항상 벡터와 스칼라를 이야기하면서 물리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한 거 할 거야. 우리 스칼라가 벡터 항상 배웠었어요. 물리를 하면서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었죠. 이 방향을 다루는 게 너무나 이제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니? 이 벡터라는 친구를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써보자 라고 해서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 화살표의 크기가 벡터의 크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면 우리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라니까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 다른 거 안 따지고 같은 벡터다 라고 하자. 네, 적어도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나중에 모르지만. 네. 그래서 요 두 개 벡터 A, B는 뭐 색깔도 다르고 좀 옆에 있지만 둘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서 같은 벡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벡터를 갖고 어떤 연산을 할 거니? 뭐 상수배 이런 거. 벡터를 상수배하면 어떻게 되니? 뭐 방향을 상수배하면 느낌이 좀 이상하죠. 우리는 벡터 곱하기 2 이런 걸 할 때 크기만 바꿉니다. 그래서 크기가 2a가 되면은 크기가 2배가 되고요. 2분의 1배 하면은 크기가 절반인데 네, 크기가 절반인데 자, 요 마이너스 이제 적어도 마이너스 정도는 방향을 표현해 주죠.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냐?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원래 방향에서 반대 방향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에 대해서 첫 번째 벡터 곱하기 상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벡터의 덧셈은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다 그려놨는데 지우면은 네, 자, 우리 그냥 문제는 사실 이렇게 주어지죠. 임의의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얘 둘을 합칠 때 어떻게 합치니? 화살표를 했을 때 우리 두 가지 외웠어요. 한 가지 기억하시나요? 한 가지 A를 땡겨와서 B의 머리에다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줘.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B의 시작점에서 A의 끄트머리를 연결해주면 요거 제가 요거 지웠네요. 끄트머리로 연결해주면 우리는 요런 벡터를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를 A 플러스 B라고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나고요. 두 번째 네. A를 이렇게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은 벡터를 양쪽 끝에 하나씩 연결하면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평행사 변형 모양을 해서 반대쪽 끝으로 연결해 주자. 요게 평행사 변형법.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어떤 거 쓰든 상관이 없었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덧셈을 배웠습니다. 자, 덧셈을 배우면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임의의 벡터는 자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란 숫자는 아무 숫자나 두 개 합쳐서 2 만들어라. 뭐 자연수 다음에 1과 1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때 풀었다면 임의의 숫자 아무거나 해도 되죠. 1.5 더하기 0.5 뭐 2분의 1 2분의 1 똑같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 이런 것들 아무거나 해도 2가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벡터도 임의의 벡터를 만드는 다른 벡터들을 합쳐서 임의의 벡터를 만들어라.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해요.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벡터는 이렇게 두 개의 벡터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벡터 혹은 더 여러 개. 지금 얘는 평면에 그냥 그린 거라서 두 개고요. 저는 A라는 건 두 개로 했네요. 더 많이 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또 다른 E3라는 벡터를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얘를 E3라고 할게요. E3 이렇게. 자, 벡터니까 위에 화살표를 써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E1과 또 다른 E2, E3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벡터들 자, 예를 들어서 E1이 E2가 만약에 K2원이다. 앞에 그림이랑 상관없이 그냥 1차원 벡터 생각해 볼게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E1이고 근데 요게 E2예요. 대충 E2는 2분의 1 E1, 마이너스 2분의 1 E1 같이 생겼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두 벡터는 디펜던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펜던트하다 혹은 의존한다죠. 우리말로 의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상황 같은 게 대표적이죠. E2와 E1은 아무리 E1을 상수배해도 E2가 나올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두 벡터는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더 일반화해서 여러 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E3는 E1 더하기 E2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해보죠. 자, 뭔가 제가 계속 이상한 걸 하나씩 건드렸는데 이때 우리는 마찬가지 적당히 E3는 E1과 E2를 잘 합치면 나오죠. E1 더하기 E2네요. X, Y는 1이죠. 이럴 경우 우리는 이거는 디펜던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 요 경우가 안 될 때가 중요해요. 우린 디펜던트 하지 않을 때가 중요하고 그때는 디펜던트가 아니니까 인디펜던트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인디펜던트한 벡터들만으로 쭉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2차원 공간에는 인디펜던트한 게 두 개 존재하는데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것들 가능한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다 모아놓은 걸 그 공간에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벡터를 다 모았기 때문에 다른 벡터는 무조건 디펜던트하죠. 다른 모든 임의의 벡터는 무조건 베이시스 벡터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면 베이시스를 덜 찾은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베이시스는 인디펜던트한 임의의 크기일 필요 없어요. 지금 크기 1 아니죠. 크기 안 같아 보이죠. 그리고 수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디펜던트한 벡터만 모아놓으면 그걸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베이시스의 개수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차원, 디멘전을 결정하고 2차원은 왜 2차원이냐? 베이시스 벡터가 두 개 필요해서. 왜 3차원이냐? 베이시스 벡터가 3개 필요해서. 우리가 사는 공간은 베이시스 벡터 3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은. 그래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 벡터에서 덧셈 상수배까지는 행복해요. 이게 정말 벡터인데 이제 좀 벡터에 무언가 추가적으로 곱셈이란 거, 벡터끼리 곱하는 걸 이제 정의해 볼게요.
벡터끼리 곱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이너 프로덕트, 내적, 스칼라 프로덕트, 덧 프로덕트라는 걸 배웠죠. 왜 이너 프로덕트, 왜 스칼라 프로덕트, 왜 덧 프로덕트냐? 덧 프로덕트인 이유는 요 연산을 덧 프로덕트인 이유는 요 연산을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a 곱하기 b를 a.b로 표현하기 때문에 덧 프로덕트고요. 스칼라 프로덕트인 이유는 요 계산을 하면 결과가 ab 코사인 세타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리라 믿어요. 요걸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왜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냐면 우리 요거 안쪽으로 내리면 a 코사인 세타에다가 b의 길이죠. 혹은 안쪽으로 내려서 b 코사인 세타가 a의 길이를 곱한 게 ab 코사인 세타죠. 요걸 곱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내려서 곱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이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너 프로덕트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물론 당연히 곱셈이니까 먼저 뭐 연산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항등원, 역원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네. 그런 항등원, 역원 이런 얘기는 하기 힘들죠. 왜냐면은 벡터가 아니라 숫자가 나오니까 제가 말이 이상하겠네요. 하지만 적어도 교환법칙 연산이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두 개 이상하면 말이 이상해지니까 안 되고요. 딱 하나 교환법칙만 체크할 수 있겠네요. 교환법칙 체크하면은 교환법칙 잘 성립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왜 안 되냐면 얘 두 개에다가 다른 거 하나 더 내적하면은 결과가 스칼라가 나오는데 스칼라의 벡터를 내적한 게 되죠. 그래서 좀 이상해지고요. 얘가 왜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도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가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자기 자신과의 내적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이 벡터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즉 크기는 내적을 알아야 잘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크기는 자기 자신과 내적한 거를 스퀘어루트를 취한 거고요. 네, 이렇게 어릴 땐 이거 배웠죠. 절대값 하나. 근데 세로선 두 개로 쓰는 책들도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세로선 두 개도 마찬가지 벡터의 자기 자신과의 내적입니다. 나중에 얘를 좀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각도 얘기했는데 각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 자, a.b가 0이 되려면 a가 0, b가 0 아니면 코사인 세타가 0이죠. 그래서 우리는 90도라는 거, 수직하다라는 걸 a와 b 내적이 0이다로 정의를 할게요. 다시 a와 b의 내적이 0이다로 수직하다를 정의할게요. 그 말은 a가 0일 때도 a와 b는 수직해요. 자,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말이 안 돼요. 점이랑 직선이랑 각도 어떻게 구해요? 이상한데 우리 역학에서 봐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일반화를 할 줄 하는 연습을 한다고 했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각도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점과 직선은 무조건 수직해요. 바꿔 말할게요. 0벡터와 다른 벡터는 무조건 수직해요. 이렇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0벡터와 다른 벡터는 무조건 수직해요. 0벡터는 모든 벡터와 수직한 벡터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제는 내적이 0이다로 90도를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다. 내적이 0이다로 하면은 무한 차원에서도 90도 수직이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3차원, 4차원 이런 걸로 넘어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직선 90도를 포함해서. 네, 다시 한번 내적이 0이면 90도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 내적을 알면 오소노마의 베이시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적을 정의하고 나서야, 내적을 알고 나서야 우리는 오소노마의 베이시스, 오소는 오소고날의 앞글자를 따서 수직이다 라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애들과 하면 수직이고 노멀이라는 건 보통 노멀라이즈드라는 표현 혹은 유니벡터다 라는 표현인데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1이다 라는 표현, 즉 크기가 1이다. 우리가 아무 베이시스나 고를 게 아니라 크기가 1이고 서로 수직한 벡터를 골라줄 거야. 그때 우리는 소문자 2를 좋아해요. 요것만 쓰는 거 아닌데 오늘은 요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이제 좀 이따가 다른 거 이야기할게요. 소문자 2를 쓰는 걸 저는 가장 좋아하고요. 특히 네, 요 햇은 노멀라이즈 돼 있음 햇을 씁니다. 요 햇이 없으면 그래서 위에는 제가 화살표를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우리말로 삿갓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꼬깔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요걸 영어로는 햇이라고 하고요. 요 햇을 씌워준 걸 우리는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거, 요 A 벡터는 오소노멀 베이시스 두 개로 표현했을 때 3, 2원 더하기 2, 2,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근데 무언가 왠지 욕망이 들어요. 요 선과 요 선을 보면은 왠지 X축, Y축을 세우고 싶은 욕망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A의 요 끝점이 뭐죠? 3,2죠. 요 3과 2는 요 앞에 있는 숫자네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걸 벡터를 컴포넌트로 정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이렇게 x, y 성분에 따라서 방금처럼 a점 1을 3과 2, 3,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요 a 벡터는 정말로 3, 2원 더하기 2, 2,2고요. 요 3, 2원 더하기 2,2가 3,2가 되려면 x축 방향이 2원, y축 방향이 2,2가 돼야 돼요. 혹은 x축 방향 단위 벡터가 2원, y축 방향 단위 벡터가 2,2가 되면 되죠. 그래서 2원, 2,2 혹은 z축에 있으면 2,3까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가끔 교과서마다 2는 너무 낯설어, 인덱스가 붙으니까 어려워 하는 분들이 가끔 x 햇, x, y 햇, z 햇 하면 분명하게 축 위에 햇이 있으니까 축 방향 단위 벡터 하는 느낌이 와.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혹은 왠지 모르지만 IJK도 좋아요. I 햇, J 햇, K 햇 하면 I 햇이 X 방향, J 햇이 Y 방향, K 햇이 Z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벡터들은 각각의 축과 평행한 단위 벡터들이에요. 얘네들은 서로 축끼리 수직하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형성하겠죠. 축을 다 그렸다면. 우리 물론 폴라 코디네이트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이때 A라는 점이 R, 세타일 때 그냥 A 벡터는 이렇게 R, 위치만 변해서 RS로. 그럼 세타에 대한 정보는 어디가 있죠? R은 여기 아래에 들어가 있네요. 세타의 정보는 여기 베이시스 벡터가 방향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했을 때도 우리가 훌륭히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A를 R, 세타로 정말로 쓰진 않아요. 보통 그냥 A는 R 햇이다 혹은 R, R이다 이 정도로 표현하곤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곱하기 하나 남았는데 요정 남았는데 하기 전에 잠깐 또 돌아갈게요. 간단하게 뭐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 방금 얘기했던 이 성분 표현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요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E1, E2, E3 혹은 I at J at K at 혹은 X at Y at Z at 로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임의의 A 벡터 우리 아까 전에 A랑 B랑 같다 라고 했어요. 요 A 벡터 뭔지 모르겠는데 A1i, A2j, A3k 였다고 해봅시다. B는 B1i, B2j, B3k. 자, 둘이 같다라고 하면 이 양면 둘이 차이가 0이다. 혹은 둘 사이에 i랑 j랑 k는 인디펜던트 하니까 A1은 B1과 같아야 되고 A2는 B2와 같아야 되고 A3는 B3와 같아야 된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벡터가 같다 라고 하는 건 성분으로 표현하면 각각의 성분,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끼리 같아야 된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같아야 된다 라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수배 한번 볼게요. 자, EA 봤어요. EA를 볼게요. EA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자, 2배 해주면 어떻게 들어가죠? 2가 각 성분 A1, A2, A3에 모두 들어가야 돼요. 요거 이번엔 베이시스 벡터 말고 성분으로 표현해 볼게요. 왜냐면 이렇게 해줘야 X축과 Y축과 Z축과의 각도가 유지되죠. 자, 성분으로 표현했어요.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EA는 EA1, EA2, EA3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2가
각 위치에 모두 곱해졌네요. 지금까지 나온 거 두 개. 행렬 계산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죠. 행렬에서 같다라는 건 정말로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이 같았었고요. 행렬에서 덧셈은 상수배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상수배주면 됐어요. 덧셈도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B는 자 A1과 B1을 한 게 첫 번째니까 A1, B1. 네, 마지막 거 볼까요? A3와 B3를 한 게 A3 더하기 B3. 이렇게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준다. 행렬로 표현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칼럼 좋아한다고 했죠? 칼럼 매트릭스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A를 A1, A2, A3를 칼럼 매트릭스로 각 벡터의 성분을 써주면 이 A는 EA1, EA2, EA3. 요거는 그냥 행렬 계산이죠. 하지만 요거 벡터 계산도 충분히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는 제가 밑줄을 하나 쳤어요. 칼럼 매트릭스 너무나 특별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행렬은 밑줄 두 개 쳤는데 이 칼럼 매트릭스는 저는 밑줄을 하나 칠게요. 이게 교과서마다 다른데 제가 수업하면서 좀 더 편한 표현이 순서상에도 저는 일단 밑줄을 칠게요. 이렇게 왼쪽에 순서상에도 밑줄 쳤죠. 네, 하지만 저는 수업 진행하면서 대부분 칼럼 매트릭스로 하고 문제 풀 때만 혹은 가끔 필요할 때만 순서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덧셈 행렬 계산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 우리 너무 행복하네요. 자, 이제 아까 행렬에서 안 했던 거 뭐가 했죠? 내적. 내적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내적을 행렬로.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이거. 그래서 노가 날아서 쭉 써놨는데 여러분 어릴 때 막 그림으로 그리고 이거저거 해서 막 체크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보죠. 우리 A1, E1, A2, E2, A3, E3 더하기 B1, E1, B2, E2, B3, E3를 내적해줘라 라고 했는데 자, 내적을 제가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은 분배 법칙밖에 안 썼어요. 아무 계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쭉 전개해놨어요. 요거 쓰기 싫어서 미리 써놓은 거고요. 자, 근데 우리 요 베이시스 오소노멀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소노멀하다 오소 수직하다 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애끼리 내적하면 0이다 했죠. 여기 서로 다른 애 뭐가 있죠? E2, E1 있고 E3, E1 있고 E3, E2 있고 2, 3, 1, 3, 1, 2 다 0이네요. 오소가 있고요. 노멀은 크기가 1이죠. 자기 자신과 내적은 1이에요. E1, E1 1, E2, E2 1, E3, E3 1이네요. 따라서 쭉 적어주면 A1, A2, A3는 각각 살아남는데 같이 나오는 게 B1, B2, B3를 곱해주면 되네요. 자, 이제 우리 행렬의 곱이니까 행렬끼리 곱해서 표현할래 라고 A1, A2, A3에다가 B1, B2, B3를 곱하고 싶어요. 근데 요거 곱하면은 안 되죠. 왜냐면 얘는 1 곱하기 3, 얘는 1 곱하기 3라서 요 중간에 있는 숫자가 아까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요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형태를 보니까 근데 숫자가 나오는 자, 우리 결과가 숫자네요. 결과가 원 바이 원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겠죠. 행렬 곱의 결과였다면. 그게 나오려면 얘가 문제네요. 바꾸었었네요. 제가 3 바이 1, 3 바이 1이죠.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중간 숫자가 달라서 문제예요. 요거 해결하는 방법 1 바이 1을 만들려면 요거 오케이. 얘가 문제예요. 얘 뒤집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A1, A2, A3에다가 B1, B2, B3를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결과가 잘 튀어나오죠. 옆으로 빼놓을게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보면은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걸 계산한 결과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A의 트랜스포즈와 B를 곱한 게 돼요. A와 B의 곱인데요.
그럼 A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네, 요 B는 그대로 B 매트릭스에서 나온다 라고 치면은 앞에 거. 자, 문제가 뭐였죠? A 곱하기인데 요 A 트랜스포즈는 사실은 A와 닷까지를 합쳐서 다시 한번 요 닷까지를 합쳐서 A 트랜스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A 뒤에 닷이 붙으면 A를 A 트랜스포즈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내적도 이렇게 행렬 연산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이제 벡터는 행렬이야 라고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드네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뭐가 있냐면 외적이 있어요. 외적은 뭐 할 것도 없어요. 외적이라는 건 크로스 프로덕트 혹은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왜 크로스 프로덕트냐? 곱하기를 여기 이렇게 크로스 X 표시 이걸로 하죠. 십자가였나요? 네. 그리고 왜 벡터 프로덕트냐? 우리 결과값이 3차원에서 벡터, 3차원에서만 정의되는데 얘가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한 친구들은 그냥 벡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대충 벡터죠. 네, 대충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크로스 프로덕트 혹은 벡터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얘는 아까 전에 곱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코사인이었으니까 얘는 사인이 나오는 게 내추럴하네요.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이 결과값은 AB 사인 세타라는 크기를 갖고요. 얘는 결과 벡터가 나와야 돼요. 방향도 정해줘야 되죠. 이 벡터의 방향은 A 크로스 B 혹은 B 크로스 A면 A에도 수직 그리고 B에도 수직 해야 되고요. 네, 수직은 내적 0이다. 그럼 방향이 두 개죠. 여기 보면 C 방향이 있을 거고 혹은 마이너스 C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림에서는 이 둘 중에 어떤 방향이냐? 우리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오른손으로 말아준 방향을 그 벡터의 외적의 방향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쪽을 향하는 게 B 크로스 A,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A 크로스 B가 되고요.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디터미넌트를 해주면 돼요. 디터미넌트를 써줬을 때 여기 마찬가지 E1, A2, B3 여기 2, A3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B1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혹은 네, E3는 A2, A1, B2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E1은 다시 한번 A3, B2죠. 마이너스 이거 써주면은 제가 이렇게 작게 오른쪽에 써놨는데 네, 각각 플러스는 E1에 해당하는 거, E2에 해당하는 거, E3에 해당하는 거 해놨고 이제 E1에 해당하는 게 요게 지금 제가 손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여러분이 E2, E3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여러분 아는 얘기를 쭉 했어요. 아는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강조했던 건 딱 요거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한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중요하다기보다 벡터를 행렬로 표현하는 게 뭔가 자연스럽다. 오늘의 목표는 저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냥 맞아 이거 다 아는 거야. 근데 다 아는 건데 그 와중에 벡터를 행렬로 표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네 라고 느꼈다면 저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